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분명 좋은 마음으로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집에 오면 기운이 쏙 빠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괜히 찝찝하고 내가 뭔가 잘못했나 곱씹게 만드는 그런 사람. 60이라는 나이를 넘어서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금쪽 같습니다. 젊을 때야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갔던 관계들도 이제는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내 남은 인생을 갉아먹고 마음의 병을 만드는 관계를 굳이 이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 조금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가장 친한 친구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가까운 가족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우리가 관계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 남은 인생을 더 평온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당신의 황금 같은 노후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 오늘은 그 최악의 인간 유형 4가지에 대해 아주 솔직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가 100세까지 쏙쏙, 100세 쏙쏙입니다. 긴 말 필요 없이 당신이 지금 당장 연락을 끊어야 할 인간의 첫 번째 유형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바로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데만 급급합니다. 남편 흉, 자식 흉, 시댁 흉은 물론이고 세상 모든 불만과 걱정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것뿐이죠.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내 얘기 좀 마저 들어봐 라며 말을 자르기 일쑤입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제 오랜 지인 중에 박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참 마음이 따뜻하고 정이 많은 분인데 이분에게는 30년 지기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통화를 하는데 매번 레퍼토리가 똑같습니다.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우리 영감은 어쩌고, 아들 녀석은 저쩌고. 박 여사님은 처음엔 친구가 안쓰러워 열심히 들어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10년, 20년 반복되니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관계가 왜 위험할까요?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의 사회심리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1,5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주변에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노인 그룹은 부정적인 감정을 지속적으로 받아줘야 하는 관계에 노출된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무려 34%나 낮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위협으로 인식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수명을 단축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내 건강과 수명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착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박 여사님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또 하소연을 시작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미안한데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해서 내 이야기를 다 들어줄 힘이 없네. 우리 다음에 좀 더 즐거운 이야기로 통화하자. 처음엔 친구가 서운해하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너마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며 원망도 했답니다. 마음이 약해질 뻔했지만 박 여사님은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먼저 끊기도 하고 한동안은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감정을 받아줄 새로운 사람을 찾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이 없어졌고,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친구라면 일방적으로 쏟아내기만 하는 관계는 만들지 않습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주고받는 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만약 당신의 관계가 일방통행이라면 과감히 그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내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관계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 정말 중요하고 또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바로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고 나를 현금 인출기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친구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으며 안타깝게도 다 큰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소액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급해서 그런데 1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다음 주에 바로 갚을게. 마음이 약해서 빌려주다 보면 그 금액은 점점 커지고 주기는 점점 짧아집니다. 나중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손을 벌리고 거절하면 오히려 서운해하며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깟 돈 몇 푼 가지고 너무 팍팍하게 구는 거 아니야? 친구가 돼서 그것도 못 해줘? 이런 관계는 단순히 내 노후 자금을 축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만큼이나 심각한 것이 바로 지인 간의 금전 갈등이라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장년층의 경우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금전 요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의 원인이 됩니다.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떡하지? 아픈 데라도 생기면 큰일인데. 밤에 잠을 설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지게 만듭니다. 돈도 잃고 관계도 잃고 결국에는 내 마음의 평화까지 송두리째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은 누구를 위한 돈입니까?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세상 풍파에 시달리느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그 돈은 이제 온전히 나를 위해 쓰여야 할 돈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사업 실패한 아들에게 몇 년간 생활비를 대주셨다고 합니다.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사업 자금을 대줬지만 아들의 사업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고혈압과 초기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묻더랍니다. 어르신, 요즘 무슨 걱정거리 있으세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러다 먼저 죽겠구나. 그날 집에 돌아와 아들을 불러앉히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나도 내 노후를 살아야겠다. 이달까지만 도와주고 더는 금전적인 지원은 없다.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아들은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어르신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지만 이것이 아들을 위하고 나를 위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리운전을 시작했다며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번 돈이라고 쑥스럽게 용돈을 내밀더랍니다. 그때 어르신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 퍼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냉정하게 손을 놓아주는 것임을. 돈 관계는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남은 날이 더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두 번 거절해서 멀어질 관계라면 어차피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것은 곧 여러분의 자존심과 건강, 그리고 평화로운 노후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유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사람, 그리고 현금 인출기로 생각하는 사람.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으로 마음고생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질 내용에서는 더욱 중요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나머지 두 가지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과거에 얽매여 비난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를 살지 못하고 늘 과거의 상처와 원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를 꺼내며 그때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라며 서운함을 토로합니다.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면 그 나이에 뭘 그런 걸 해라며 찬물을 끼얹고 과거의 내 실수를 끄집어내며 너는 원래 그런 건 잘 못하잖아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에 발이 묶인 것처럼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노년기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신경가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경험과 학습을 통해 계속해서 변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다루거나 춤을 배우는 등 꾸준히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얽매여 비난만 하는 사람은 우리의 이러한 긍정적인 뇌 활동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행과 정체된 삶을 위로받기 위해 우리마저 과거라는 감옥에 함께 가두려고 합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너도 별 수 없구나 하는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은퇴 후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한 한 남성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즐겁고 삶에 활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 친구를 만날 때마다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그림에 무슨 재주가 있다고. 어릴 때부터 손재주 없었잖아. 헛돈 쓰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림을 그릴 의욕이 싹 사라지고 괜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그 친구와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줄였습니다. 대신 문화센터에서 함께 그림을 그리는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그림을 칭찬해주고 다음엔 이런 색을 써보는 건 어때요? 라며 격려해주는 관계 속에서 그의 실력은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작은 전시회를 열었고 그 소식을 들은 옛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아무 말 없이 그림들을 둘러보더니 네가 정말 해낼 줄은 몰랐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60 이후의 삶은 덤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비난 때문에, 과거의 편견 때문에 이 황금 같은 시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성장을 응원해주지 못하고 발목만 잡는 관계라면 과감하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나를 과거에 가두려는 사람 대신 나의 현재를 응원하고 미래를 기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모일 때 우리의 70대, 80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빛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어쩌면 가장 교묘하고 우리를 은근히 병들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바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불행을 조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대화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옆집 김 사장은 자식들이 용돈을 매달 200만 원씩 준다더라. 이 선생네는 이번에 아들이 차를 바꿔줬다는데 외제차더라고. 누구는 유럽으로 크루즈 여행을 간다더라. 우리는 언제 저런 거 한번 해보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자식들이 초라해 보이고 내 남편이나 아내가 무능해 보이고 내 자신의 노후가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만족스러웠던 내 삶이 이 사람과의 대화 한 번으로
불만과 불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회학에서는 이를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부릅니다. 객관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남과 비교함으로써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끼는 감정이죠. 덴마크의 행복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년기 행복의 가장 큰 적은 건강 악화도 경제적 빈곤도 아닌 바로 타인과의 비교였다고 합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자식의 직장을 비교하고 사는 아파트 평수를 비교하고 손주들 성적까지 비교합니다. 이 비교의 늪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설령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점이 있다고 해도 그 안도감은 잠시일 뿐 또 다른 비교 대상을 찾아 헤매게 될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과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를 비교의 장으로 끌어들입니다. 우리마저 불행하게 만들어야 자신의 처지가 위로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시선을 밖이 아닌 안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남의 집 자식이 뭘 해줬는지가 아니라 오늘 내 자식이 걸어준 안부 전화 한 통에 감사하는 마음. 남들이 가는 해외여행이 아니라 오늘 배우자와 함께 마신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소중함을 아는 마음. 남의 큰 집이 아니라 비바람을 막아주는 내 작은 집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 비교하는 친구의 말에 그래, 그 집은 참 좋겠네. 그런데 나는 지금 내 삶에 참 만족해. 어제는 손주 녀석이 와서 재롱 부리는데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화제를 나의 소소한 행복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더 이상 비교의 장단에 춤을 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도 내 앞에서는 더 이상 남 이야기, 자랑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됩니다. 만약 그런데도 계속해서 비교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서서히 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은 경쟁이 아니라 완성의 단계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조급해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음미해야 할 시간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인생을 존중하십시오. 그 어떤 화려한 삶도 내가 만족하는 내 삶보다 더 가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60 넘어 우리 인생에서 과감히 정리해야 할 4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첫째, 나의 기운을 빼앗는 감정 쓰레기통. 둘째, 나의 노후를 위협하는 현금 인출기. 셋째, 나의 성장을 가로막는 과거의 비난자. 그리고 넷째, 나의 행복을 갉아먹는 비교의 초장자. 이 4가지 유형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감정, 나의 돈, 나의 인생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내가 못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남은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화분에 시든 잎을 떼어내야 새 잎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건강한 관계를 위한 가지치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어쩌면 그것이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용기를 내어 당신의 삶을 좀먹는 관계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빈자리는 분명 평온과 행복 그리고 새로운 기회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백세 쏙쏙이 준비한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의 지혜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화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살짝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100세 인생에 쏙쏙 박히는 알찬 지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00세 쏙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